안녕하세요. 기본 간호 1 목욕에서부터 비강 간호까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욕을 돕는 활동은 꼭 필요한 간호 중재임입니다. 보통은 보조 인력에 의해 수행이 되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만족스럽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 청결 유지와 불쾌감, 냄새를 제거하는 데에 큰 목적이 있고 그 외에도 심리적 이완을 돕거나 호흡의 깊이와 빈도를 자극하거나 안위를 증진시키는 등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욕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생을 목적으로 하는 청결 목욕, 치료 효과를 위한 치료적 목욕이 있습니다. 청결 목욕의 종류에 대해 보면은 완전 침상 목욕과 부분 침상 목욕이 있습니다. 물 수건으로 통해서 하는 이제 스펀지 목욕이 있고 욕조 안에 물을 받아서 하는 톱 목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샤워가 있고요. 목욕 세트를 가지고서 하는 가방 목욕이 있습니다. 목욕을 할 때 간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일단 욕실이 편리하고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상 위험이 적어지도록 고무 매트나 바닥판을 깔아야 합니다. 필요한 물품들은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가까이 두어야 하고 앉을 수 있는 의자와 같은 보조기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온도는 43에서 46도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좋고 목욕실 문은 잠그지 않습니다. 문에 사용 중이라는 표시판을 걸어두어서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치료적 목욕에는 좌욕, 미온수, 스펀지 목욕, 약물, 월풀이 있습니다. 약물 목욕에는 식염수, 오트밀, 옥수수 전분, 중조, 과문, 간성, 칼륨이 있는데 이렇게 약물을 물에 풀어서 하는 약물 목욕의 효과에는 습진 완화, 가려움증 완화, 피부 진정 효과, 세척 효과, 피부 병변 치료 등 다양한 효과가 있고요. 치료적 목욕 중 하나인 좌욕은 항문 수술이나 해음부 절개 등을 받은 대상자에게 해음부와 항문 부위를 씻어내 염증을 완화하고 상처 회복을 촉진하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목욕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깨끗한 부위 쪽에서 더럽거나 덜 깨끗한 부위로 위생 간호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치매 환자와 같은 인지 기능이 손상된 환자 같은 경우는 대상자 중심적인 접근으로 목욕을 해주어야 합니다. 서서히 원하는 부분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대상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하여야 합니다. 등 마사지는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완 효과와 자극 효과로 피부 손상의 징후를 관찰할 수도 있고 혈액순환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등 마사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경찰법으로 총 8번 정도 실시하면 되고 얘는 윤활법으로 2번 정도 실시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지압법, 경탁법이 있습니다. 등 마사지에도 이제 금기 환자가 있는데요. 염증이 있거나 악성 종양이 있거나 매우 허약하다든지 색전 위험성이 있다든지 또는 골절되었거나 발작 부위나 벗겨진 피부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등 마사지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은 해음부 간호입니다. 해음부 간호는 성기와 항문 부위를 씻는 간호로 이제 일반 해음부 간호와 특별 해음부 간호가 있습니다. 보통 해음부 분비물이 있는 대상자에게 많이 더욱 자주 수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비물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자결감, 상처, 찰과상, 해음부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분비물과 냄새를 제거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덜 오염된 곳에서 더 많이 오염된 쪽으로 닦아야 합니다. 치구 쪽에서 항문 쪽으로 대음순, 소음순, 요두구 순으로 닦아주고요.
특별회원부 간호를 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생리식염수나 소독액을 묻힌 소독솜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손, 발톱과 발간호입니다. 이 간호는 당뇨병 대상자와 같이 말초 감각 손상이 있는 대상자는 족부 궤양의 발병과 발졸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들을 준수하도록 교육하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발건진을 받도록 하고 미온수를 사용해서 매일 발을 씻습니다. 발을 담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짓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손톱과 발톱을 깎을 때도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손톱 같은 경우는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사각형 모양으로 자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발톱을 둥글게 자르다 보면 내향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내향성 발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발톱은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줘야 합니다. 새 신발을 너무 오래 신지 않고 나눠서 신는 것이 좋고 맨발로 걷거나 뜨거운 것에 직접 대는 건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모발 간호입니다. 머리를 빗질하는 것은 모발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두피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름기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단정히 해주면 되는데 머리를 닦거나 자를 때는 대상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물에 적시면 부드럽게 되어서 더욱더 머리가 쉽게 벗겨집니다. 대상자의 선호도와 땀을 고려해서 머리를 감겨주면 되는데 이제 침대에서 머리를 감겨야 하는 경우를 이제 침생 세발이라고 합니다. 또 그림과 같은 상품화된 드라이 샴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혈 위험이 있는 대상자는 전기 면도기를 사용해서 면도를 해야 하고요. 면도를 할 땐 피부가 부드러운 상태여야 하고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서 짧고 안정되게 수염이 자라나는 방향으로 면도해야 합니다. 다음은 모발과 두피 관리입니다. 모발의 감촉 변화와 탈모 등의 변화는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러한 변화들은 전신적인 건강 문제를 나타나는 징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은 눈 간호입니다. 눈 간호를 할 때는 내안각에서 외안각으로 방향으로 씻어내어야 하고 안대를 씌워주거나 윤활지를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 착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빼서 세척과 소독을 해야 하고 중환자나 수술을 앞둔 환자 같은 경우는 렌즈를 꼭 빼도록 해야 합니다. 중환자가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는데 발견하지 못했다면 심한 각막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귀 간호입니다. 정상적인 귀는 최소한의 위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젖은 수건의 끝으로 귀를 닦아내면 됩니다. 귀지 같은 경우는 외이도 입구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귀지를 제거하는 용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를 세척할 때는 고막 천공에 과력이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보청기에는 개방형, 귀걸이형, 귓속형, 고막형, 완전 고막형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개방형 보청기입니다. 보청기 사용과 관리 교육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참고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강 간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자는 부드러운 휴지에 부드럽게 코를 풀어서 코의 분비물을 제거합니다. 이때 코를 너무 세게 풀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를 너무 세게 풀면 이제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림은 비위관을 고정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코를 통해서 삽입된 비위관 또는 기관의 튜브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튜브를 고정하는 테이프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코 분비물 때문에 테이프가 촉촉해지면 이제 조직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목욕에서부터 비강 간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